안녕하세요. 기조입니다. 아까 장 초반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 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너무나 이제 뚜렷한 하락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떨어졌으면 오늘 올라가고 오늘 올라가면 또 내일 떨어지고 이런 이제 반복의 연속인데 또 주린이 분들께서 또 이제 오늘 올라갈 때 또, 아, 이거 뭐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건가 하는 어떤 그런 성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조급하게 막 매수를 많이 하실 필요가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그렇거든요. 뭔가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이게 단순한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조정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뭐 최소 이제 한 달 정도는 계속 이제 조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반등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하시더라도 조금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그 이전 영상에서 그 통화 유통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이제 주린이분들은 지금 하락장에서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기 계좌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또 마이너스가 나는 걸 보면서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조금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주식에 아니 미국 시장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하더라도 이머징 국가에다가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외신을 들어가서 봐도 사실 뭐 많은 뭐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부자, 뭐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 실제 이제 미국 경제에서 뭔가 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고민은 지금도 보면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은 뭐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현재 시장을 좀 우리가 미국 시장 전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어저께인가요? 그 배럴이 데이 때 테슬라가 떨어지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같이 테슬라라는 어떤 대장주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영향이 뭐 있더라도 조금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하락이 아니고 어 제가 그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해서 GDP를 N2 값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지금 연준에서 그 양쪽 하나 했던 그 유동성이 얼마나 그 실물 경제에 흡수가 됐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GDP 그 미국의 GDP 소비가 차지하는 그 GDP를 차지하는 비중의 소비가 70%입니다. 소비가 70%고요. 실제로 실물 경제가 미국은 이제 소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소비로. 그 소비의 원천이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고용이랑 그리고 자산, 예를 들자면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자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황이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연준은 계속 이제 금리를 낮추거나 동결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금리를 더 낮추기가 어렵죠. 여기서 더 낮춘다는 거는 글쎄 뭐 일부 뭐 얼마나 더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어, 이렇게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신용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기업이건 뭐 개인이건 계속 대출을 받아가죠. 뭐 제로금리 시대니까 뭐 사실 초우량주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대출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연준에서 뭐 회사채도 많이 사주고 지금도 뭐 제롬 파울이 일단 인터뷰상으로는 회사채를 뭐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그거는 지금 뭐 연준에서 바로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증시 자체가 거의 지금보다 좀 더 빠져야만 좀 연준에서 특히 이제 제롬 파울이 움직였었던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많이 시킨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연준에서 이 정도의 어떤 하락률을 가지고선 바로 또 움직이냐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제롬 파울도 지금 뭐 본인이 할 거는 뭐 충분히 했고 정부 보고 나서도 이제 재정 정책을 하라고 하는 거죠.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얼른 시켜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신용이 지금 17조입니다. 역대 최고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장기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이런 신용이 과도하게 쌓이게 돼 있어요. 뭐 이제 주식 투자 관련된 분들이 이제 그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양적 완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 뭐그 말이 맞죠. 양적 완화를 빨리 시켜서 일단 급한 불을 꺼줘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에 투입된 어, 유동성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려면 금리는 계속 낮아야 되고요. 금리가 계속 낮으니까 대출은 계속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지금의 양적 완화를 제가 뭐 비유를 하자면 약간 바닷물하고 같은 겁니다. 바닷물. 왜냐하면 바닷물이 자 어떤 이 선원이 배가 표류하고 있을 때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바닷물은 다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을 내가 먹으면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게 해결은 안 되는데 또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먹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죽는 거예요. 어, 지금 상황은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 거품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양적 완화된 돈이 실제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실물 경제에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로 그 소피파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상은 이제 이 사람들의 발을 묶었죠.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외부 출입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소비가 많이 줄었고 뭐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은 뭐 진짜 동네에 나가봐도 우리가 사는 동네에 나가봐도 문 닫은 곳이 많았고 지금 많이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70%가 소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화 유통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투자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는데 2018년인가 2019년 초인가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짜리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 같은 경우 10년짜리인데 자 뭐 은행이나 뭐 우리가 국채를 샀다 예를 들어서 국채를 샀으면 그 국채는 뭐 나라에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그 채권을 사는 거죠. 뭐 이자를 우리가 받고 근데 국채를 샀는데 그 국채를 오래 맡기면 맡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야죠. 왜냐 내 돈을 오래 쓰고 있으니까 내 돈을 잠깐 쓰는 것보다는 돈을 더 많이 지불을 해야겠죠. 근데 단기보다 장기가 금리가 더 낮아진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채권의 금리는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
이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주식은 위험자산이죠. 만약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사죠.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 주식을 많이 사겠죠.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오죠. 근데 채권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채권의 금리는 내가 만약에 이 채권을 많이 사려고 하는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채권을 파는 쪽에서는 이자를 많이 줄 이유가 없죠. 이자를 조금밖에 안 줘도 경기가 어렵고 불안하니까 채권을 사는 거니까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서 주식을 막 살려고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채권 쪽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걸 사라라고 이제 채권 금리를 올리겠죠. 근데 이제 장기 그 채권이 단기만큼 제로에 가까워지거나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얼마나 장기 채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의 금리가 떨어져서 2년짜리 단기 채권만큼 금리가 똑같아지고 심지어는 나는 너무 시장이 못 믿겠으니까 나는 너무 이 주식 투자하고 뭐고 나는 그냥 안전 자산만 살 거야. 그것도 장기적으로. 이 시장은 정말 장기적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장기 채권을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채권을 파는 쪽에서는 장기 채권 금리를 낮추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게 역전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아주 그 최고조로 달했을 때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또 좀 올렸죠. 이게 이제 겹치면서 이제 아주 그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는데, 연준에서 이제 파월이 금리를 이제 동결시키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화해되는 어떤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주식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기사에서 많이 실었던 거는, 이건 지금 상태는 그때도 이제 거품 얘기를 계속했죠. 거품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불황은 2020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지만 2020년도가 맞죠. 어,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 GDP를 M2 값으로 나눠보는 통화유통 속도. 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 프레드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양적완화 시키는 M2 값을 볼 수가 있어요. 통화 단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약간 미국의 GDP가 약간 상승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게 아주 큰 반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서로 가까워지는지, 또 이게 아니면은 역전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하게 올 때는, 극심하게 올 때는 갑자기 장단기 금리 차가 확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준의 금리를 따라가는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줄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갑자기 단기 금리가 낮춰졌는데, 채권 금리가 낮춰졌는데, 장기 금리가 장기 채권이 낮춰지지가 않는 거죠.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금리가 높다는 거는 주식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단기는 낮춰지는데 이 장기가 낮춰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는 엄청 안 좋은데 완전히 과열돼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돼 있고, 연준에서 이번에도 이제 제로금리를 2023년도까지 유지하겠다는 아주 진짜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경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을 뭐 2%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한 1.6%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 이상 뭐 이 올라가서 유지되는 거를 그냥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계속 그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미국 시장이 아주 그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뭐 저는 미국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자, 지금 보신 대로 이런 이제 그 것들을 제가 주시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청사진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과거에도 많은 그런 시련이 있었죠. 경제 대공황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옛날에 그 블랙 먼데이 때도 미국 시장에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2008년도에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또 뭐 닷컴 버블이라든가 그런 어떤 위기들을 잘 이제 극복해서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이 앞으로도 저는 이제 세계 산업의 중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제 경기 부양 체계죠. 이게 바닷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소화를 시킬 거냐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은 먹어야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만약에 이제 트럼프는 지금 우편 투표 자체를 믿지를 않죠. 만약에 그 트럼프 얘기는 이제 투표 자체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자기는 이 정권을 이렇게 순수하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뭐 당장 그 미국의 대법관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날 뭐 그 대법관을 어떤 여자로 인간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는 자기 진영의 사람을 자기가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기 권한으로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을 심으려고 할 거고 그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자기가 선거에서 지면 불복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가 유리하겠죠. 어느 부분은. 그런 어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끝나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번 주에 그걸 토요일 날, 그 사람 성격상 할 겁니다. 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이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보이콧 하겠죠. 이제 등을 돌리는 거죠. 서로 이제 어떤 대화나 타협을 할 생각을 안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사실 위기입니다. 그것도 위기고, 그리고, 어,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서 만약에 이번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정말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불복을 했으니까 민주당하고 계속 이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그런 뭐 경기부양책에 대한 그런 타협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될 이 경기부양책 이거에 대해서 어, 상당히 늦어지거나 진짜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경기부양책이 나오든 아니면 제롬 파월이 뭐 과거 그 파월의 어떤 지금까지 행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지수가 정말 한 2, 30% 떨어지고 나면 파월이 뭐 다시 양적 완화를 시키던 이렇게 돼서 아마 그 어떤 주린이분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어떤 그
계좌에 신용잔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요즘에 그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죠. 빌려줘서 내 신용을 쓰다 보면 이제 아마 지금 반대매매가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신용 잘못 썼다가 진짜로 사람 망가집니다. 자, 그렇게 경기 부양책이 늦어지면 이제 주가는 어, 반등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지금 상태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있는 게 코로나죠. 몇 가지 변수 중에. 자, 저는 코로나가 장기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번 그 코로나가, 어, IT 기술주들한테는 아주 상승 랠리를 갖다 줬죠. 물론 IT 기술주도 3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그 반등하고 튀어 올라갔던 게 이 언택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컨택을 못 하다 보니까 뭐 내가 뭐를 주문하려고 하더라도 다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그래서 언택 기업들이 이제 큰 수혜를 받았는데 당분간은 이 언택 기업들은 특히 이제 이번 또 겨울이 되잖아요. 독감 시즌이 오고 아마 이번 겨울이 아주 혼란스러운 겨울이 될 겁니다. 나는 감기에 걸렸거나 독감에 걸린 건데 이게 코로나인지 뭔지 뭐 사람들이 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열이 나고 기침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되게 이 혼란스러운 겨울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컨택들은 이제 또 주가가 더 심하게 빠질 거고 컨택들은 좀 반등할 수 있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뭐 컨택이다 언택이다 이거에 대해서 딱 어느 선을 긋고 투자를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언택 쪽에서 언택과 컨택을 같이 아우르는 기업이 있다면 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 애플이죠. 근데 애플이 지금 중국이랑 트럼프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하고 애플 스토어에서 위챗이랑 그 틱톡이죠. 이거 다운로드를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애플을 쓸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제가 그 생각하는 그 이 해결책, 그러니까 이 경기부양책의 이 양적 완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적 완화가 계속 이게 장기화돼서 이런 경기 확장 국면이 장기화가 되면 신용이 많이 쌓인다고 했죠. 자, 그래도 지금 일단 그 물이 바닷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물을 살기 위해서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키 중에 하나가 사실 간단합니다. 그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된다면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은 사실 경제 공동체죠.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중국 외에 다른 이머징 국가로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국가로다가 미국에서 대부분 설계도를 주면 중국에서 거의 생산을 해왔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뭐 저는 예전에 이제 골프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골프채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는 미국 건데 거의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서로 간의 경제 공동체였던 게 이제 지금 뭐 서로 싸워야 될 요소가 너무 많죠. 과거에 그 미중 무역 갈등서부터 지금은 이제 코로나 그 코비드가 중국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미국에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이랑 인도, 뭐 영국 이렇게 서로 이제 약간 반중국으로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좀 해소가 되고 그러면 어, 그런 부분들에서 좀그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환율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환율이 현재 지금 다시 이제 그 달러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환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원 달러에서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를 물건이라고
인식하시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달러가 물건인데 내가 이 물건을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냐, 난 조금만 돈을 줘도 사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조금의 돈을 만약에 이 물건을 사는데 100원에 주고 샀다. 그러면 이제 내 화폐 가치는 100원인 거, 그 화폐 가치, 그 물건 값은 100원인 거고요. 내 화폐 가치는 높은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저 물건을 1,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저 물건 값은 1,000원. 그 물건 값이 올라간 거고 내 화폐 가치는 떨어진 거죠. 아, 말이 자꾸 씹히네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 뭐 다 이해하셨겠지만 내가 작은 돈을 주고도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랑 내가 큰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작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때 내 돈이 더 강한 거죠. 그것처럼 달러가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 달러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에서 돈이 남아도 나중에 환에서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달러가 이 강달러였을 때 내가 투자를 이제 미국에다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달러가 약세였을 때 투자를 이머징 쪽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같이 이제 분산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우리 한국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근본적인 지금 미국 시장의 문제는,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는 단지 어떤 뭐 테슬라라는 대장주가 주가가 떨어져서 이 지금 모든 나스닥주나 특히 나스닥주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물론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주식을 지금까지 미국 투자를 해오면서 제가 겪었던 그 경험에 의해서는 지금 이 어떤 이 하락세가 보이는 거는 과거랑 좀 다르다. 과거랑 좀 다르고 지금 많은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뭐 주식 종목이 어떤 부분이 떨어져서 이게 같이 동반 하락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단기 금리차.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금리 차이가 0으로 가까워질수록 위험한 거죠.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걸 결정을 하시던, 아니면 내가 투자금을 더 넣고 빼고 이런 걸 결정을 하시던, 아니면 내가 위험 자산의 일부를 매도를 해서 내가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결정,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장단기 금리차라든가 아니면 뭐 통화 유통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따져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을 하고 있죠. 이제 관세나 뭐 이런 거로다가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많이 하는데 어 트럼프가 어떤 그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이번에 재선을 트럼프가 해야만 주식시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왔었던 어떤 그 상승 랠리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장을 타고 가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극복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다른 조정이 또 분명히 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보호무역이 빨리 이제 중국이랑 어떤 미국이랑 좀 화해가 돼서 자유무역 쪽으로 돌아가서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이루어지면서 서로 이제 좀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인도 시장을 많이 그 이제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많이 그 인도 쪽에서 수요가 생기게 되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빨리 결실을 맺어지면 좀 미국이 어떤 지금 같은 이런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하나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되더라도 그 열쇠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게 영상이 자꾸 찍다 보면은 제가 뭐 특별한 장비로 좀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휴대폰이 자꾸 영상이 끊겨요. 그래서 말을 제가 빨리 하게 되는데 이 영상을 찍는 게 이게 그 별다른 준비를 안 하고 제가 영상을 찍어도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엄청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 일 하는 게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밤늦게 이제 잠깐 짬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히 이제 뭐 주식 고수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저보다 훨씬 더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 뭐 거짓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미국 투자를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할 때는 이런 뭐 금융사들이나 이런 사들이조차도 미국 투자에 대한 어떤 그렇게 노하우가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 경험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그런 기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지금 금리라든가 또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상태에서 종목만 자꾸 보시다 보면 내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내가 사들여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지수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뭐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 정도 올라갔는데 되게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는. 뭐 그런 거를 잘 내가 따져볼 수 있어서 그런 걸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고수가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캐주얼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뒤져서 보던 아니면 책을 사서 내가 이러한 부분을 좀 알게 되던 그런 계기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정말 그 어떤 좀 위험을 잘 피해 나가시면서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이동 중이나 화장실에서 제가 사실 이렇게 영상을 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보는데 뭐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주식 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필요 없고 차라리 뭐 이렇게 이 HTS 켜놓고선 주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면서 기업들을 분석하라.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는 게 낫다라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 말도 뭐 사실 그분이 뭐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는데 저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투자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과거에 좀 격투기를 좋아해서 학창 시절 때 이제 선수 생활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복싱을 한다 그러면 복싱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TV에서 봤을 때는 그냥 막 내가 저렇게 나도 저렇게 막 그냥 연타를 날리고 나도 막 어퍼컷을 치고 이렇게 쉽게 보이지만 막상 도장에 가면 뭐부터 배웁니까? 기본기부터 배우죠. 진짜 막 그 스탠스서부터 그 스텝서부터 배우고 뭐 원투서부터 배우고 다 똑같습니다. 그럼 뭐 검도를 배우러 간다. 대왕 검도를 배우러 간다. 그러면 검도장 가자마자 호면 쓰고 검도 하지 않죠. 중단이라고 해서 칼 놓다 뺐다서부터 해갖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재미없는 거 시키죠.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그런 시장에 나와서 막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뭐 내가 저기 뭐야 그 주식 투자를 직접 뭐 처음서부터 막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투자라는 정말 진정한 투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철학들 이런 것들을 좀 책을 통해서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적인 책 말고도 이 주식에 관련된 특히 이제 미국 주식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요즘에 이제 직접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어떤 종목이 배당주로서 강하고 어떤 종목이 성장주로서 강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하락기에 들어섰을 때, 섰을 때, 그때 이제 분할 매수 천천히 하시면서 공부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이게 또 랠리를 막 타다 보면 주식을 계속 쳐다보게 되고, 내가 계속 수익률 나는데 사람이 들뜨죠. 책을 보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책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몇 프로에서 나는 주식을 뭐 어느 정도 매수를 하겠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좀 써서 메모도 좀 해두시고, 내가 과거에 몇 월 며칠에는 주가가 이 정도 떨어졌는데 내가 몇 프로 정도 해서 몇 프로 샀다. 그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하시면서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줄이고요. 내일은 이제 내일이 됐든 아무튼 다음 영상이 됐든 어, 그 제목은 그때 가서 정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좀 주가가 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꿈을 꾸면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